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리 제가 요즘 시간이 되게 참 애매해서 오늘은 좀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되게 많이 잠겼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되게 멍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잠긴 목소리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모자란데 한번 또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연탄길 읽어볼게요. 연탄길을 첫 번째로 제가 방송 스트리밍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때 진짜 혼자 막 너무 헤매고 막 그랬던 것 때문에 되게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엔 미리 준비 다 돼서 준비 다 됐을 때 그때 킬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낭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같이 틀어놓고 시작할게요. 제목: 딸의 결혼식. 기영씨는 외동딸 선영의 결혼 문제로 온종일 찌근찌근 머리가 아팠다. 선영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기영씨 마음에는 조금도 차지 않았다. 그와 결혼한다면 눈동자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불행해질 거라고 기영씨는 생각했다. 타일러도 보았고 으름장도 놓아봤지만 딸 선영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네가 기어코 그 친구와 결혼하겠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빠도 지쳤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아빠,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부모님 없는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아픔도 많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아빠. 더 이상 할 말 없다. 네 뜻대로 하겠다면 이제부터 나는 네 아빠도 아니고 결혼식에 갈 이유도 없다. 가슴을 찌르는 아빠의 말에도 선영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빠, 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 없이 지금껏 자랐지만 아빠가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선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영씨는 쏘아붙이듯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그것 때문에 아빠가 더 반대하는 거란 말이야. 선영이 네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네 신랑만이라도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기를 바랬다. 그래야 너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 사람 아주 착해요. 아빠처럼 정도 많은 사람이고요. 듣기 싫다.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씨름하고 싶지 않다. 기영씨는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방을 나가버렸다. 선영은 그 후로도 아빠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조금도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 선영은 결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아픈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 결혼식장은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결혼식 날 아침부터 지루한 장맛비는 계속 내렸다. 장대비는 교회 하단에 오두만이 피어있는 예쁜 꽃들의 얼굴을 사납게 두들겨 댔다. 식장 어느 곳에서도 기영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딸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에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아빠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선영은 내내 슬프게 울었다. 아무리 힘겨워도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아빠의 모습이 흑백 영화의 필름처럼 선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30분도 안 돼 쓸쓸한 결혼식은 모두 끝났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선영이 승용차에 오르려 할 때였다. 저 멀리에서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선영의 눈에 가득히 들어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양복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아빠였다. 선영의 아빠는 화단 옆에 있는 흙을 삽으로 파냈다. 그리고 삽 가득 흙을 떠서 빗물이 고여있는 진흙길 위에 골고루 뿌리고 있었다. 선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우산도 없이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아빠. 선영이 다가가 팔을 끌며 말했지만 기영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빠,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들잖아요. 뭐지 이게? 선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다. 그제야 기영씨는 일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선영의 얼굴을 바라봤다. 못된 놈 같으니라고. 감기 걱정하는 놈이 애비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죄송해요, 아빠. 저리 비켜라. 손님들 나오기 전에 일 빨리 끝내야 하니까. 결혼 축하해주러 온 것도 고마운데 손님들 신발까지 진흙으로 버리게 해서야 쓰겠냐? 아빠, 고마워요. 선영의 눈가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녀석, hul기는. 이왕 한 결혼이니 잘 살아야 한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그리고 이거.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기영씨가 무언가를 선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기영씨가 딸의 결혼식을 위해 틈틈이 모았던 통장이었다. 쑥스러운 듯 성큼성큼 뒤돌아 걸어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빗줄기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기영씨의 얼굴에도 어느새 눈물 한 줄기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일어나서 바로 하는 거라 그런지 코도 다 막혀 있고. 되게 멍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들이 다 옛날에 행복한 TV 동화라고 거기에 나왔던 글들이, 그 사연들이 전부 다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도 어렸을 때
행복한 TV 동화 보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제목: 아이의 발자국. 한 할머니가 전동차 안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초콜릿을 팔고 있었다. 비에 젖은 할머니 몸에선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나무 껍질같이 벗겨진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는 얇은 초콜릿 몇 개가 겹겹이 놓여 있었다. 초콜릿을 본 어린아이가 엄마를 조르며 칭얼대기 시작했다. 초콜릿, 초콜릿. 좀 이따가 엄마가 나가서 사줄게. 보채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이 엄마는 혼내듯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는 입을 잠시 실룩거리더니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알았어. 엄마가 초콜릿 사줄 테니까 빨리 뚝해. 빨리. 아이 엄마는 우는 아이를 우선 달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갑을 꺼냈다. 울음을 그친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살쭉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이 엄마가 할머니에게 돈을 내밀었다. 네, 드려야지요. 할머니는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 엄마에게 초콜릿 한 개를 건네줬다. 할머니가 건네준 초콜릿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이 엄마는 시트 위에 초콜릿을 몇 번 문질러 닦았다. 그러고는 포장을 뜯은 후 초콜릿 하나를 잘라 아이 입에 넣어주었다. 아이는 달짝지근한 초콜릿을 오물오물 씹으며 해죽해죽 웃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는 아이를 업으려고 신발을 신고 있던 아이를 시트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출입문이 열리자 아이를 업은 그녀는 서둘러 나가버렸다. 아이를 올려놓았던 푸른 시트 위에는 빗물에 젖은 아이의 흙 발자국 2개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앉을 자리인데 옷들 다 베리겠네. 초콜릿을 팔던 할머니는 시트 위에 나란히 새겨진 아이의 흙 발자국을 맨손으로 깨끗이 털어내고 있었다. 아이 엄마는 할머니의 손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손으로 전동차 시트 위에 흉하게 묻어있는 아이의 흙 발자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냈다.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건 작고 초라한 불빛들이다. 코가 계속 막혀서 그리고 목도 계속 갈라져서 죄송해요. 멸치. 병호씨 부부는 모처럼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장소가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극장 앞에서 다투게 되었다. 화가 난 병호씨는 홧김에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그렇다고 혼자 집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소정이 생각도 해야죠. 소정이가 얼마나 운 줄 알아요?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추운 데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영화 시작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내가 얼마나 애간장 태우는 줄이나 알아? 병호 씨는 목을대를 잔뜩 세우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매표소 앞은 사람들이 많다고 건너편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가 서로 어긋난 거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음성까지 남겼다고요. 핸드폰을 깜빡 잊고 회사에 두고 온 걸 어떡해. 하지만 약속 장소는 분명히 극장 매표소 앞이었어.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가 다시 그냥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분명히 편의점 앞이라고 들었는데. 식탁에 앉아 멸치를 다듬던 병호 씨 아내는 속이 상했는지 연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에휴, 그만두자고. 내가 참아야지. 시시콜콜 따지던 병호 씨는 팔을 뻗어 아내가 다듬고 있는 멸치 한 마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멸치 머리를 손가락으로 뭉개듯 떼어냈다. 그때 텔레비전 앞에서 잠자코 만화영화를 보던 6살 소정이가 식탁 쪽으로 총총총 걸어왔다. 소정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병호 씨에게 물었다. 아빠, 근데 멸치 얼굴은 못 먹어? 너? 얼굴? 지금 아빠랑 엄마랑 멸치 얼굴 다 떼어내고 있잖아. 병호 씨는 소정이 말에 넘어갈 듯 큰 소리로 웃었다. 병호 씨 아내도 쿡쿡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듣고 보니까 소정이 네 말도 맞다. 눈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얼굴도 틀린 말이 아니네. 아내가 아니라 병호 씨네요. 병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소정이를 와라 껴안았다. 병호 씨는 귀여운 소정이 얼굴에 쪽쪽쪽 입을 맞추었다. 그때 병호 씨 아내가 어린 딸에게 장난스레 말했다. 우리 소정이 멸치 조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지금 멸치조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큰 멸치는 얼굴까지 먹으면 맛이 쓰거든. 그래서 얼굴을 떼어내는 거야. 소정이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함이 감돌던 병호 씨와 그의 아내는 딸 소정이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멸치 머리가 멸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을 때도 있다. 좀 계속 코가 막혀서 발음이 안 돼요.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만 읽고 끝낼까요? 한 3개밖에 못 읽었는데 3개만 읽고 끝낼까?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더 잘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할 때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좀 미리미리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지 좀 읽지를 않네요. 전부 다 지금 초독으로 읽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듣고 보니까 소정이 네 말도 맞다. 아내가 쿡쿡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고 대사 나오길래 아내가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병호 씨였네요. 이렇게 미리 읽으면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연 중에 이제 여성의 역할을 제가 계속 해야 돼서 참 제가 하면서도 아씨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거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거듭 사과를 많이 드리네요. 좀 더 다음에 또 미리 읽고 나서 녹화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보단 좀 더 나은 상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잘 자요. 안녕.